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강남 파고다 맞춤 토익의 구원 선생님이라고 하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Part 3, 4에 나오는 시각 자료 문제 총 5문제가 나오는데 그거를 아주 쉽고 정확하게 푸는 원리와 주로 어떤 내용이 나온다, 어떤 게 답이다까지 빠르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여기 적혀 있는 그 목록과 표 유형이죠. 바로 문제를 제가 한번 띄워보면서 얘기를 해보자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 안에 목록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이렇게 있는데 그 옆에 있는 것도 스텝 1, 2, 3, 4 이렇게 네 개가 있죠. 그러면 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물론 여기 문제 꼼꼼하게 읽어주고 그래 새로운 스페셜 뉴 스페셜이라는 게 어떤 새로운 뭐 요리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의 가격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요 문제를 좀 명확하게 읽지 않았어도 괜찮아요. 일단은 이 금액만 먼저 보시고 요 금액이 여기 있는 목록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해 줍니다. 근데 이 부분은 지문에서 들리지 않을 거라고요. 이 부분이 들려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문에서는 이쪽이 들리게 됩니다. 이쪽. 근데 이게 친절하게도요. 다 들리면 너무 헷갈리겠죠? 이 중에서 보통은 한 개만 들리게 돼 있어요. 다 안 들려요? 그럼 그 한 개 들어가 들렸던 그것이 곧 그냥 답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는 게 이 유형입니다. 간혹 가다가 하나가 아니고 두 개가 들리는 패턴이 있어요. 이 패턴은 하나는 오답으로 던져주고 그리고 정답을 나중에 얘기하거나 혹은 정답부터 먼저 얘기해주고 나중에 하나의 함정을 집어넣는 패턴인 거죠. 예를 들면 나 오늘 햄버거가 땡기는데 그런데 막상 근데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제일 싼 거 샐러드나 먹읍시다. 뭐 그러면 어 바뀌게 되는 그런 패턴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목록 패턴은 결론을 내려보자면 일단은 시험장에 딱 가자마자 문제를 자세히 보지 않고 보기를 딱 보고 이거 빼놓은 요 부분이 들리겠네 라는 생각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다시 문제를 딱 보면서 여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지? 여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단계가 뭐지? 라는 구체상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 지문 들어가서 들리는 것 중에 여기에서 뭐 하나만 들릴 거라고요, 보통은. 그 하나 들리는 걸 그냥 답으로 하면 되겠더라. 근데 만약에 두 개가 들리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거를 구분해내는 단서를 가지고 풀리게 되는 거죠. 이런 게 바로 목록 유형이라고 하고요. 여기 보시면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와요. 목록 패턴이 가장 전환도 패턴인데 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메뉴판, 층별, 도착, 출발, 탑승과 안내도, 행사 안내도, 주문서, 이메일 수신함 순서표 같은 것들. 근데 방금 전에 제가 했던 얘기가 그대로 적혀 있죠. 선택지의 항목이 지문에서 들리지 않으니까 선택지 항목 옆에 항목을 들어줘야 된다라는 거. 왜냐면 선택지가 들려버리면 너무 문제가 쉬워진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목록에 등장하는 정보 하나만 들려주고 답을 고르는 유형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5개 중에 한 3개나 4개까지도 이렇게 그냥 하나만 들리고 그냥 그게 답이 되는데 목록에서 등장하는 정보를 2개를 듣고 나서 그걸 구분해서 하나는 함정이고 하나가 진짜구나. 그렇게 풀리는 유형이 있고요. 근데 보통 먼저 들린 것이 함정이고 나중에 들린 것이 정답이 되는 확률이 조금 더 높아요. 무조건 아닙니다. 먼저 들린 게 정답이고 나중에 함정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조금 고난도로 나올 때는요. 이렇게 여러 개가 나오는 패턴이 있어요. 항목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한 칸 한 칸 더 있죠. 이럴 경우에는 단서 연계형 목록 패턴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조금 더 어려워요. 1차 정보라는 게 있고 거기서 이제 2차 정보까지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여기를 딱 보면서 누가 이제 뭐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자기는 저장 공간이 무제한인 거를 원합니다 라고 뭔가 이런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뭐 점원이 저장 공간 무제한 옵션을 먼저 소개를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단서로는 여기까지만 해결돼요. 이거 두 개는 아니겠구나 이렇게 되는데 이제 2차 단서가 한 번 더 나오겠죠. 그러면서 근데 저는 선이 없는 걸 원합니다 라는 식의 얘기를 딱 꺼내죠. 그러면 그 2차 정보를 바탕으로 요것이 선이 없는 것이구나, 얘는 선이 있는 것이구나 파악을 해서 풀어야 되는 이런 것은 단서 연계형 목록 패턴이라고 해서 난이도가 더 올라가게 됩니다. 요거에서 고득점자가 이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고득점자랑 고득점자 아닌 사람이 구분이 딱 되는 거죠. LC는 목록 패턴은 요게 제일 난이도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주로 목록이나 표 유형은 이렇게 해서 풀리는 건데 그래프도 똑같습니다. 역시 이 안에도 나름대로 뭐가 있냐면 목록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목록이. 그래서 보기 중에
복이 만약에 1번에 뭐 January, 복이 B번에 February, 3번에 March, 4번에 April 이렇게 나오면 그 연도 그 달은 들리지 않을 거라고요. 보나마나 가장 높았던 달이 뭐 어쩌고 하면 요게 답이 되는 거고 뭐 가장 낮았던 달 그럼 요게 답이 되는 거고요. 보통 시험에서는 가장 높고 낮고 이런 것도 답이 잘 되지만 두 번째 것을 물어보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제가 적어놨습니다만 뭐 막대 그래프라든가 점유율 같은 거 나타내는 그런 그래프인데 가장 높은 항목보다는 두 번째로 높은 게 답이 최근에 많이 되고 있다라는 것과 이런 식의 표현들은 꼭 알아주실 필요가 있겠죠. highest, the largest, the second highest, account for 이거 되게 유명한 말이죠. 어떠한 비율을 차지하다라는 표현이고요. record high 가장 높은 기록적으로 높은 뭐 이런 식의 표현들도 역시 잘 나오고 있다. 지금 제가 보여주고 있는 이거는요. 제가 GP라는 교재가 있어요. 그 교재에 들어갈 내용을 몰래 출판사 몰래 지금 제가 빨리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교재 나오기까지 언제 기다리냐 바로 그냥 한번 알려주겠다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도, 약도, 평면도, 노선 다 비슷비슷한데 약간의 모양이 다른 거죠. 이게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가요. 왜냐면 얘네들은 이런 전치사 표현이 필수적입니다. 뭐뭐 바로, 맞은편에 바로 옆에, 뭐 어디에 사이에, 어디로부터 두 블럭이 떨어졌다라든가 복도를 따라서 쭉 가세요. 어디에 한번 뭐 경유하고 지나가는 거 그런 식의 표현들이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은 정신이 없어요. 근데 얘는 지금 약도 패턴이지만 평면도는 어디 입구가 딱 있는데 입구를 영어에서 entrance라고 얘기하죠. 입구. 뭐 출구. 그래서 입구가 어디 있는데 그 입구에서 뭐 가서 이쪽에 무슨 방이 있고 그 방을 기준점으로 해서 그 방에 뭐 맞은편에 있더라. 옆에 바로 옆에 있더라. 코너에 있더라 등등등 위치를 얘기해서 답이 나오는 패턴입니다. 방향이나 위치를 나타내는 이러한 전치사 표현을 조금 알고 있고 그것이 적용이 된다면 역시 푸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자, 근데 요게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학생들이 제일 힘들어 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모양 무늬를 나타내는 패턴은 주로 뭐 책 표지 같은 거 뭘로 할까? 뭐 벽지나 카탈로그 그런 것들의 어떤 디자인 같은 거를 얘기하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이런 도형을 얘기하는 방법을 좀 알아야 푸는 게 쉽고요. 도형을 얘기하는 그런 식의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잖아요. 뭐 round라든가 square, triangle, 뭐 circle, rectangular 이런 뭐 shape라는 거야. 그 다음에 geometric design이라는 것은 막 선 같은 거 곡선 점으로 막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구성된 그런 무늬 같은 거 얘기하고요. 스트라이프 이런 무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무늬를 나타내는 표현을 모르면은 그냥 툭 하고 틀릴 수가 있게 되는 건데 역시 이것도 요 안에서 목록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오죠. 그러니까 두 개를 막 얘기하는 경우보다는 그냥 툭 그 편 하나를 얘기해서 그게 답이 되는 패턴이 훨씬 더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기가 들린 표현 하나 그걸 가지고 답을 하는 게 좋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요렇게 그림이 포함된 시각 자료라는 게 있어요. 이걸 학생들이 제일 긴장을 합니다. 왜냐면 뭔가 저 그림 가지고 뭔가를 막 언급할 것 같아. 아, 이거 약간 군화 같은 건데요. 그죠? 그러면 저거는 또 영어로 뭐라고 하나? 뭐 이거 우리는 뭐 쪼리라고 하냐, 쪼리. 어? 저런 것도 뭐 영어로 뭐라고 하지? 막 뭐 이런 고민이나 하고 막 이런저런 상상을 하고 있는데 이미 여기에는 하이킹 부츠, 뭐 샌들스, 캐주얼 슈즈, 스니커스 이런 말이 나와 있긴 하네요. 근데 내가 이런 그림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절대 긴장하지 말라고 하고 싶은 거는 그림은 문제 푸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요 4번하고 달라요. 4번은 이 패턴을 묘사하는 방법을 알아야 풀 수 있거든요. 이 그림이 포함된 거는 그림을 뭐라고 하는지 전혀 모르고 그냥 그림이 아예 없다고 생각해도 풀 수 있게끔 나와요. 즉, 이 말은 보기에 뭐 샌들이라는 게 들어가 있거나 선택지에 캐주얼 슈즈 이런 단어들이 그대로 있을 거고요. 똑같은 원리로 목록 4개가 포착이 됐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 부분이 들릴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그러면 브랜드 쪽이 들린다라던가 혹은 반대로 보기에 브랜드명이 쫙쫙쫙 나와서 어떤 브랜드 제품을 얘네들이 선택할 것인가 이런 문제라고 한다면 그럼 지문에서는 캐주얼 슈즈라던가 뭐 샌들이라던가 이쪽 부분이 반드시 들리게 돼 있는 거죠. 그게 하나만 들려서 답이 툭 나오는 패턴이 제일 많고요. 두 개가 들려서 함정을
찾아내주는 패턴이 뭐 비율로 보자면 20-30% 되는 거고, 가장 어려운 패턴은 1단계로 어느 정도 추려내게끔 해준 다음에 추가적인 거를 얘기해서 그 안에서 한 번 더 추려내야 되는 연계 패턴이 가장 난이도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죠? 그렇다면 제가 이것을 문제를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그런 식으로 풀리는지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아까 첫 번째 문제 요거를 해설을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는 방법 다시 한번 볼게요. 처음에 이거 너무 자세히 보지 말아라. 그냥 이렇게 가격 딱 봐주고 이쪽이 들리진 않을 거고 요쪽 중에 뭐 하나가 언급되겠는데, 그리고 나서 약간 시간이 남으면 구체적으로 그래 새로운 특별 요리 그거의 가격이 얼마인가를 물어보는 문제구나라고 그때서 한번 인지를 딱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지문을 한번 들어가서 지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에서 이제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자, 영어로 한번 쭉 읽어줄게요. Hey Sharon, before you begin serving our customers today, can you please update the list of today's specials? 해서 일단은 today special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거는 우리 키워드에서 new special이라는 식으로 나왔었으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귀를 쫑긋 세워주시면 됩니다. 근데 목록을 업데이트 해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직 무슨 구체적인 그 요리의 이름은 나오진 않았어요. We had so many customers during the lunch rush. 막 점심때 사람들 막 몰려오는 게 lunch rush예요. 그 동안에 너무나 많은 고객들이 있었는데, and now we don't have any more sausages 하면서 더 이상 소세지가 없네요 라고 문제가 빵 터지죠. 토익 시험의 지문은 신기하게도 꼭 문제 하나가 터져요. 문제가 터져야 해결책이 나오고 뭔가 지문 구성이 되기 때문이죠. 그랬더니 of course 아직까지 나왔던 음식명은 소세지 하나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이게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기 중에 아까 소세지가 들어가 있는 게 여기 3번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세지가 들렸으니까 왠지 저게 답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 상황이긴 해요. 아마 다 듣고 나서 못 풀겠다면 그냥 저걸 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Of course, 물론 What change should I make? 그럼 내가 어떠한 변경을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Our head chef, 수석 주방장이 will prepare some chicken wings. 치킨 윙스라는 게 들리긴 하죠. 근데 이게 아까 그 목록에는 전혀 이 요리는 없어요. 이런 걸 준비를 할 거야. Instead of sausage platter, 소세지 플래터 대신에 이 요리를 주문하고 하면서 소세지 플래터 한 번 더 들리죠? 그죠? 오케이. Is the price still the same? 가격이 여전히 같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Yes, it'll be the same as the sausages. 한 번 더 나오네요. 소세지랑 똑같을 거야. 그랬더니 Alright, I'll make the change right now. 지금 변경을 하겠다라고 딱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문 내내 계속 처음부터 소세지가 부족했고 그래서 소세지 플래터 대신에 주방장이 치킨윙을 준비할 거고, 근데 가격은 어떻게 가냐 그랬더니 소세지랑 같을 것이다. 똑같은 얘기 한번 해서 결론적으로 이 지문은 약간 치킨윙을 넣어가지고 정신줄을 빼놨지만 계속 소세지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었더라.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너무 문제 푸는데 정신이 없어서 이 문제를 볼 때 뭐 이런 뉴 스페셜 이 얼마나 가격이 나간다 이 부분을 설사 못 읽었다 할지라도요, 내가 알려준 프로세스대로 그냥 가격 딱 봤어. 이거는 절대 똑같은 거 들리진 않을 거야. 그럼 이 부분에 뭐 하나가 들리겠지. 근데 들렸던 건 소세지밖에 없어 머릿속에. 아, 배고픈데 소세지 그러고 있네. 그러면 그냥 이게 답이지 하고 가도 될 정도로 쉬운 문제다. 어찌 보면 이 시각자료 문제가 일반 다른 지문보다 문제보다 더 쉽다라고 판단이 돼요. 어떤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절대 긴장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하나만 더 간단하게 볼게요. 그러면 요것도 아까 스텝 1, 2, 3가 보기에 있었으니까 이런 건 전혀 안 들리겠지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요 말이 들리는지 요 말이 들리는지 요 말이 들리는지 요 말이 들리는지만 열심히 추적을 해보자면 쭉 가다가 저 말이 딱 하고 어디서 나오냐면 뭐 여기에서 자, 지문이 어디 있습니까? 지문을 한번 보자면 요쪽에 이거는 지문이 요쪽에 있네요. 쭉 가다 보니까 쭉쭉쭉쭉 가서 어디 갔어요? Visit the website and play user reach customer country. 여기 I'm aim to reach out customers in other regions of country in the next 3 years. So where should we start? 어디부터 시작할까? 이제 요점부터 집중 딱 해주시면 여기서 얘가 딱 뭐라고 얘기하냐면 I'm still in the process of creating a detailed plan to attract my target group.
I actually came in today to go over this step with you 해서 결론적으로 요 말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게 디테일드 플랜 부분이거든요. 디테일드 플랜. 딱 그냥 이것이 답이 되는 그런 패턴이 되는 거죠. 어렵지 않다라는 거를 제가 말해주려고 이렇게 예시를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문제들도 이런 식으로 한번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